계속 그 책들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울러서 여기 두 분 책, 특히 뭐 구름빵 너무 재밌어서 좋아하고 네. 12대 깍꿍놀이 같은 경우는 제가 편집자로서 참 저런 깍꿍놀이 책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어느 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참 지금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백 작가님은 추천하시고 싶은 책이요. 추천하고 싶은 책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하찮은 것들의 근사한 행진인가 그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글은 하나도 없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뭐 빗자루라던가 망치라던가 이런 거에 눈, 코, 입을 그려서 어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림을 사진을 찍어서 만든 책인데 네. 뭐 딱히 스토리가 있는 책은 아니지만 정말로 글을 모르는 말은 모르는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텍스트에 묶이지 말고 그냥 재미있게 읽으면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책인 것 같고요. 네. 그게 두꺼운 책이라서 참 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 가격에 외국에서도 다 절판시키고 없는 책인데 우리나라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책을 내다니. 그래서 그런 좋은 책은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엄마들의 책 읽어주기 고민 그 두 번째 이겁니다. 그림책 어떻게 읽어줘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어요. 이 네. 부분 엄마들이 많이 공감하실 것 네, 같아요. 그런 민혜경 경험 어머니, 있으시면. 석찬이 어머니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어른이다 보니까 그림책이나 동화책을 보면은 이렇게 그림보다는 이제 이렇게 글을 먼저 이렇게 눈에 들어와서 아이한테 이제 글을 먼저 이제 읽어주게 되거든요. 이제 읽다 보면 아이가 이제 아이들은 그림이 이제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림을 보면서 엄마 이거는 무슨 장면이야? 이건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이제 그 그림에 대한 이제 설명을 제가 해주기도 가끔 하는데 우선은 이제 글을 먼저 제가 읽어주게 돼요. 아무래도 그림보단 글이 먼저 들어온다 엄마 입장에서 네. 예, 다른 어머님도 네, 정혜린 어머니. 저는 이제 처음에 그림책을 제목에 표지를 딱 보고 제목을 먼저 읽어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그림에 이제 주인공이나 누가 항상 나와 있잖아요. 거의 네. 대부분. 그럼 이제 여기 주인공이 누굴 것 같아? 물어보고 중간중간에 읽으면서 집중을 안 하거나 그럴 것 같으면 이제 중간중간에 다음 페이지는 어떤 동물이 나올까?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자꾸 아이한테 질문을 유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꼭 너무 학습적으로 심어주는 건지 꼭 이렇게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주는 게 좋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예. 어때요, 선생님들? 진짜 궁금하네요. 어떻게 읽어줘야 돼요? 집에서 질문하는 건 정말 최악인데. 아, 그래요? 전도 잘해주고 계시네요. 그림책이라는 게 네. 읽어주는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읽어주는 사람이 음성으로, 아이는 이제 귀로 읽어주는 사람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느긋하고 아주 천천히 읽어주면 아이의 눈은 그동안에 그림을 천천히 보면서 즐기게 되는데 네. 중간에 툭 질문을 한다는 거는 뭐 아이한테는 그 호흡을 완전히 이제 깨뜨리는 거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아이는 엄마가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주는 그 시간 동안에 그림에 계속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방식대로 그림을 보고 익히는 건데 그걸 또 엄마는 자꾸 이제 궁금한 거예요. 확인하고 싶고 얘가 진짜 이걸 제대로 보고 있는가 막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 이렇게 확인하기는 참 힘들 것 같은데 네. 또 반대로 그 확인해서 뭐 하실 건지 그냥 잘 놔두면 아이는 이제 그 그림책을 천천히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고 작가님 이제 병관이가 고3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백 작가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가 좀 어리다고 들었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좀 책을 읽어주고 계신지 실제로 궁금해요. 저는 일단 제가 즐겨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질문을 한다거나 이 뭐 텍스트가 너무 많다거나 이걸 뭐 완독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하면 이게 또 노동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는 못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시간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표지를 보고도 제목 읽어주고 가만히 있어요. 애들이 궁금해서 막 넘기고 그러는데 아이한테 어떤 생각을 제가 자꾸 강요해서 넣는 거는 좋지 않고 아이들만의 그 아이만의 독창적인 걸 파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크게 어떤 뭐 뭔가를 고쳐준다던가 리액션을 한다고 뭔가 주입하는 걸 별로 안 했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부작용이 우리 애들이 말이 늦은 게 그 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살짝 드는데
애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일단 스토리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네. 왜냐면 말도 모를 때니까 그 그림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순서대로 스토리텔링을 그림을 보면서 네. 연극을 하듯이 여기에 뭐가 숨어있죠? 이거 파볼까 봐. 그럼 그 그림 그 페이지를 막 파요. 늑대가 나서 쾅! 막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면서 연극하듯이 하고 이제 말을 알아들을 때가 되면 그때는 이제 텍스트를 읽어주는데 한 페이지 읽어주고 그리고 가만히 좀 텀을 둬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림을 보면서 자기가 텍스트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도 자기가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뭔가를 가르쳐주고 이끌어가기보다는 그냥 시간을 많이 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병관이의 펭귄도 찾아내고 지원이의 양도 찾아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엄마도 좀 편할 것 같고요. 그럼요. 좀 쉬어가기도 하고요. 네. 그림책을 알고 보면 더 재미있고 더 무궁무진하게 아이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몰랐던 그림책 구성에 비밀과 법칙이 있다고 그래요. 요거 알고 나면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더 재미있게 책을 읽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 그림책의 구성을 알면 더 재밌다. 네, 그림책 구성 그림하고 글이잖아요. 근데 그 외에 우리가 모르는 게 더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그림책 구성을 뭐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어머니들도 좀 즐겼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럼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이런 거 모르지? 난 알고 있어. 그런 마음도 갖고 사실 이제 구성이라는 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뭐 하나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각대장 존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존 버니엠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림책 작가죠. 지각대장 존을 보면 처음에 존이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는데 가는 길에 어떤 사건을 항상 당하게 됩니다. 처음엔 이제 악어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엔 뭐 사자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해이를 겪게 되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각을 하게 되죠, 당연히. 네. 그럼 선생님한테 변명을 하죠. 근데 선생님은 이 동네에 무슨 악어가 사냐, 네. 이 동네에 무슨 사자가 사냐, 이 동네에 왜 해일이 일어나냐, 너 왜 거짓말하냐, 벌을 세웁니다. 근데 존은 그냥 또 벌을 쓰고, 또 그 다음날 또 학교를 가고 또 이렇게 3번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이 네 되네요. 장면이 이렇게 예. 동일하게. 근데 마지막 장편에서는 이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애들은 이쯤에서 뭔가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궁금해하죠.